He was very, what's the word, possessive. Last spring when he came to stay with us in March and stayed with him, there was a lot of verbal abuse towards Cordelia. There was a time where she came down with a big bruise on her face, which she said, if I ever see another bruise on her, I said I won't be having words with you. 딸에 대한 아버지의 지나친 간섭과 뒤틀린 집착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오전 미네소타 브레이너드에 있는 크로우윙 카운티 경찰서로 19세 코델리아 레플렉스가 실종 신고를 하러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인 23세 브라이스 브로글이 이틀 전에 갑자기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코델리아의 말에 따르면 10월 26일 남자친구는 코델리아의 아버지와 함께 창고에 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그녀의 전화와 문자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내성적인 19세 코델리아는 모험을 좋아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23세 브라이스와 2022년 2월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6월에 열린 코델리아의 고등학교 졸업식이 끝나자마자 그녀와 브라이스는 그동안 계획해왔던 여행을 떠났습니다. 애리조나와 워싱턴을 4개월 동안 여행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할로윈 파티를 하기 위해서 2022년 10월 26일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커플이 코델리아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아버지인 45세 마이클 레플렉스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4개월 동안의 긴 여행으로 짐이 많았던 브라이스와 코델리아는 근처에 있는 셀프 스토리지에 물건을 보관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이클이 자기가 따라가서 브라이스를 도울 테니 딸에게 집에 남아서 샤워를 하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자친구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코델리아는 아버지의 이러한 제안에 잠시 당황했지만 아버지가 드디어 브라이스를 인정하고 잘해보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브라이스와 마이클은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셀프 스토리지로 떠났고 코델리아는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끝낸 코델리아는 운전하느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브라이스를 위해 요리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물건만 정리하고 집에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와 남자친구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문자와 전화에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어두워져서야 아버지 마이클 혼자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이클은 차량 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차를 타고 온 남자들이 브라이스를 체포해서 어디론가 데려갔다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 남자들이 어느 소속인지 브라이스를 무슨 혐의로 데려갔는지 알 수 없지만 비밀 요원처럼 보였다고 마이클은 말했습니다. 코델리아는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말을 지어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브라이스가 체포됐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브라이스에게 계속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여전히 브라이스에 대한 소식이 들리지 않자 그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까봐 두려워진 코델리아는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마이클이 브라이스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브라이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기 위해 가족 할로윈 파티를 하고 있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경찰과 함께 사건 현장인 셀프 스토리지로 갔습니다. 경찰의 바디캠에 다소 긴장하며 불안해하는 마이클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So you guys, you drove right up here from the house. Yes. Unloaded. Well, how long did that take? Oh, 45 minutes maybe. Because he was looking at stuff and trying to figure out if he was going to keep something or take something. 마이클의 말에 따르면 브라이스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 그와 브라이스는 이곳에 오후 5시경에 도착했고 5시 45분에 정리를 끝냈습니다. 브라이스가 무엇을 보관할지 신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정리를 끝내고 차에 올라타서 스토리지를 빠져나가자마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And where did this interaction happen? It happened just right out here. We got out, got this down, started
get up to speed, and the lights came on, and it happened right down here. 마이클이 브라이스와 함께 흰색 포드 이스케이프를 타고 셀프 스토리지를 떠날 때 깜박이는 사이렌 불빛이 있는 몇 대의 자동차가 그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경찰 사이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SUV에 끌려갔고 브라이스는 짙은 회색 차에 태워져 구금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Gray car. And was there a cage in this car? Not in the one I was in. It looked from the inside. It was plain Jane. It had a small in the center on the center console had a small looked like computer or something, but it was folded down. 마이클은 마치 여러 수사 조직이 연루된 대규모 작전인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는 브라이스가 여행 중에 저지른 어떠한 불법적인 일로 인해서 체포된 것 같다고 생각했으며 브라이스가 잡혀간 후 딸도 잡혀갈까봐 걱정이 돼서 집에 서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I figured when I got back to the house she was gone. You were thinking this was something bad that they got into out there. 그는 브라이스가 불법적인 행동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딸에게 언어적, 육체적으로 폭력적이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Last spring when Heath came to stay with us in March and stayed with him, there was a lot of verbal abuse towards Cordelia. There was a time where she came down with a big bruise on her face, which she said was wrestling. 형사는 브라이스의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마이클에게 물었고 그는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브라이스가 상습적으로 마리화나를 했으며 FBI가 자신을 쫓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She said That Bryce said on the way back that he had a feeling that somebody was going to get arrested when he got back here. She said the FBI. 하지만 마이클에 대한 범죄 기록을 조회한 결과 그에 대한 어떠한 영장도 체포되었던 기록도 없었습니다. He was very, what's the word, possessive. All her phones, or all her emails and everything went through his phone so he could watch who she was talking to. I think her Facebook, everything went through his phone so he could screen everything. Said, if I ever see another bruise on her, I said I won't be having words with you. It'd mean more to me to see my daughter say, I don't want you anymore. I want to be done with you because you hurt me. And then if he won't leave her alone, do it through the proper channels of a restraining order. Or if he's beating her, go through the proper channels and get him arrested. That's how I want it. at this point in time, I hope you feel like we're just doing our job, Yeah, and we hope that you would be able to tell us whatever you want. I have told you everything that I know and There's not any surprises. We're gonna get more of the phone data back from your phone, his phone. shouldn't be. 경찰의 추궁 끝에 마이클은 딸이 브라이스의 감시에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브라이스의 휴대폰을 인근 주유소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때 형사는 마이클인 뭔가 큰 것을 숨기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코델리아는 자신을 심하게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아버지 마이클을 증오했습니다. 과거에 마이클은 흥신소에 의뢰해서 코델리아의 전남친을 미행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고 여동생은 트랜스젠더가 되면서 아버지와 항상 심하게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코델리아는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딸들의 실루엣을 자신의 몸에 문신할 정도로 헌신적인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집착과 간섭으로 딸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졸업을 하는 동시에 집에서 벗어나는 게 최고의 꿈이었던 코델리아는 브라이스를 만난 것이 그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마이클은 2번의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질이 나쁜 남자입니다. 1999년 그가 21살이었을 때 3급 범죄 성행위에 대해 유죄를 받고 5년간의 집행유예를, 그리고 2018년 40세였을 때 발달장애가 있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할 수 없는 여성을 끝까지 압박해서 성행위를 한 혐의로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브레이너드 주유소에 있는 휴지통에서 마이클이 버린 브라이스의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또한 마이클이 직접 버리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도 찾았습니다. 마이클의 휴대폰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브라이스가 사라진 다음 날인 10월 27일 새벽 4시 45분에 그가 집을 떠나서 셀프 스토리지에 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마이클은 약 22분 동안 그곳에 머문 후 차를 몰고 에드워드 호수 근처로 가서 그곳에서 1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셀프 스토리지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고 추정한 형사는 10월 29일 수색영장을 발부받고 그곳으로 출동했습니다. 선반 위에서는 마이클과 브라이스의 DNA가 묻어있는 표백제가, 그리고 바닥에는 썰매로 무거운 것을 끌었던 것으로 보이는 자국과 피의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30일에 수색대원들은 에드워드 호수 근처에 있는 숲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떨어져 있는 낙엽과 다른 종류의 낙엽들로 덮여 있어 눈에 띄는 곳을 파헤치자 싸늘하게 식어 있는 브라이스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브라이스는 뒤통수에 한 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신 발견으로 이제 마이클이 범인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지만 형사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신 발견 이틀 전에 마이클의 가족 중 한 명으로부터 마이클이 브라이스를 죽였다는 제보 전화를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일 늦은 밤 마이클은 차를 빌리기 위해서 이복 여동생인 젠에게 갔습니다. 젠을 믿었던 마이클은 자기가 딸을 괴롭히는 남자친구를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묻으러 가야 하는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에게 시신이 너무 무거워서 썰매로 옮겼다는 말도 했었는데 이 썰매는 나중에 셀프 스토리지 근처에 있는 수풀에서 발견됩니다. 충격을 받은 젠에게 마이클은 경찰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잘 묻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마이클은 젠에게 빌린 트럭에 시신을 실은 후 셀프 스토리지 근처에 있는 낙엽을 봉투에 한가득 담아 에드워드 호수로 갔습니다. 한편 마이클의 고백에 충격을 받은 젠은 남동생 패트릭에게 전화해서 큰오빠 마이클이 말한 것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참고로 패트릭 역시 마이클에게는 이복 남동생입니다. 자신의 누나가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에 휘말리는 게 걱정이 된 패트릭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마이클은 2급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브라이스와 코델리아가 워싱턴에 있는 동안 방을 빌려줬던 집주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어느 날 마이클이 자기에게 전화를 해서 브라이스가 딸을 괴롭히지 않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마이클의 질문에 집주인은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코델리아의 얼굴에서 멍자국을 본 것 같다고 대답했고 이에 마이클은 흥분하면서 브라이스를 죽일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복 동생인 패트릭도 마이클이 브라이언을 죽일 거라고 말하는 것을 한두 차례 들었지만 그냥 화가 나서 그러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2022년 10월 26일 사건 당일 브라이스와 코델리아가 집에 도착하기 1시간 전에 마이클이 총기 보관함에서 서둘러 총 한 자루를 꺼내는 모습을 젠이 목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이클은 동생들에게 브라이스를 묻을 곳을 이미 파놓았다고 말을 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러한 진술들은 마이클이 브라이스를 죽인 것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계획 살인의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2024년 4월에 열린 재판에서 마이클은 배심원단에게 브라이스가 딸을 언어적 육체적으로 폭행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딸의 몸에 알 수 없는 상처들을 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셀프 스토리지에 같이 갔을 때 둘은 어찌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브라이스가 딸을 죽일 거라고 말하며 자기를 협박했다고 마이클이 주장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화를 주체할 수 없었던 마이클은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총으로 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석에 선 코델리아는 브라이스와 가끔 말다툼을 심하게 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육체적 폭력이 발생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2012년 4월 10일 단 2시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마이클에게 1급 계획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레플렉스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